네, 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제기가 됐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뭐예요? 경기가 침체되고 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지난 분기에 GDP 성장률 보면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3.4%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 1.6%로 감소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GDP 성장률이 안 좋게 나오면서 야, 물가는 올라가는데 성장률 떨어지고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감이 시장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재고나 무역, 정부 지출 이걸 빼면 민간 최종 판매는 3.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뭐 재고 판매나 정부 지출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이 경제 발전을 둔화시키는 정도는 아니다. 이제 이런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바닥에서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일단 연준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금리 결정을 할 때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째, 성장률, GDP 성장률을 따져요. 근데 이 성장률이 떨어져 있고,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것은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1분기 PC를 보면 한 1.3에서 전분기 3.4까지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가는 올라갔는데 좀 성장률은 둔화되는 이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으니 뭐 국채 금리는 급등을 하고 또 각종 이제 만약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면 빚내서 투자하는 그 빅테크 기업들은 수익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빅테크 관련주들이 이제 강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일단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한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7년물 경매를 진행을 했는데 발행 금리가 시장 금리하고 동일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 시장에서는 이제 국채 금리가 좀 안정이 되고 또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되니 야, 이거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안 가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막 저점 매수를 한 거죠. 그러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급반등이 나왔는데 앞으로가 중요하죠. 자, 급락 이후에는 반등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GDP 성장률이 하락을 하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게 되면 또 다시 이제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이런 우려감이 제기가 되는데 정말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이 될까요? 일단 현재 기조를 보면 그렇게 진행이 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인플레가 경기가 둔화되면 치솟았던 물가도 줄어들 것이다, 꺾일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시장의 지배적인 움직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디플레이션 우려감도 있죠. 그래서 테슬라도 중국이나 기타 국가들에서 가격을 이제 많이 다운을 시킵니다. 그리고 AI 수요가 이제 급증을 하게 되죠. 그러면 클라우드 가격도 하락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인플레가 꺾일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AI 관련 모멘텀 때문에 잘 올라갔던 메타나 알파벳,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약간 탄력이 둔화됐습니다. 다만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AI 쪽에 너무 과대하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마진이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또 MS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걸 실적이 증명해 줬죠. 그래서 지금 알파벳도 이제 다음 주에 또 이번 주에 좋은 움직임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이런 시장의 움직임을 감안해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 한 분기 뭐 GDP 성장률이 안 좋았다 해서 그런 건 아니다. 적어도 2분기 또 3분기 정도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그때는 그런 이야기가 고개를 들겠지만 지금은 그런 과도한 우려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다만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번에 21선 아래로 음봉이 툭 떨어지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음봉이 툭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2주에서 한 달은 걸릴 것이다. 그런데 지금 2주 정도 지났죠. 과연 여기서 급반등이 나올까요? 물론 미국 시장이 급반등이 잘 나오는 때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주가가 하락을 하고 급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은 최소한 21선을 무력화시켜야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그때 바로미터를 두 가지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첫째, 엔비디아, 둘째, 테슬라. 자, 엔비디아가 적어도 21선으로 올라서서 눌러주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오면 그때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여질 것이다. 그 전까지는 횡보 등락을 거듭하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또 바로미터. 그동안 죽쓰는 테슬라가 일단은 좀 반등다운 반등이 나와야 된다. 물론 지금 당장은 반등이 어렵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했지만 반등은 나왔잖아요. 자, 이 두 가지 테슬라가 좋아지고 엔비디아가 반등이 나오고 이런 모습이 나와야만 본격적인 상승이 나와야만 미증시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더 박수권 등락을 할 가능성이 있겠고 경기 지표나 어떤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작은 박수권 등락이 나온다. 다만 이제 이렇게 이평선을 돌파하고 눌러주는 이런 움직임은 아주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주에 경기 지표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어요. 다음 주에는 뭐 회의도 있고 또 고용 지표 발표도 있습니다. 근데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는 시장이 비우호적으로 작용을 해요. 이것도 또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파월이 그랬잖아요. 혹시라도 이제 미리 염두를 해둔 것 같아요.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올 수 있다. 그것은 이제 고용 지표는 세 가지 정도로 보거든요. 뭐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실업률, 또 시간당 임금. 근데 보통 이제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가 강력하게 높아지면 시장에 비우호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애플은 이제 미리 예방 주사를 놨죠. 파월이. 최근에 이민자들이 많이 구직 활동을 하고 또 젊은 층에서 구직 활동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임금은 싸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만 안 올라가면 된다. 이제 이런 논조로 이 시장을 에둘러서 이야기를 했고, 자, 그런 움직임 때문에 혹시라도 뭐 고용 지표가 시장이 비우호적으로 작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닥 충격파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좁은 박수권 등락을 보이면서 움직일 것이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뭐예요? 이 120 지지 라인 지금 거듭으로 확보했는데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 여기서 작은 등락을 거듭하는 것 정도로 무시하면 됩니다. 그때 21선 이렇게 내려와서 안착하는 정도 이런 움직임이 나와주는 게 일반적이고 가장 좋은 흐름이다. 자,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번 조정은 일단 바로 깊게는 조정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가 남아있죠. 자, 대선이 있는 시기에는 1분기 때 한 5% 정도 상승만 나온다면 2분기 때는 약간 조정을 받아도 2분기 말에 바닥을 확인하고 연말까지 대체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단기적인 조정을 잘 마무리를 하게 되면 또 하반기 때는 좋은 움직임이 나온다. 다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120선을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탄을 넘어서 우리 이제 국내 시장으로 와보도록 하죠. 자, 우리 시장 그동안 잘 갔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바이오가 올라가니 그 종목들을 미리 바닥에서 잡지 못했고 추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반도체 관련주를 추격했습니다. 그러다가 모조리 또 물렸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는 항상 시장을 앞서 나가는 전략 이걸 가져가야 된다. 물론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을 받다 보니 다들 이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냉엄하게 이제 주식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 시장을 이제 냉엄하게 판단을 하면 바로는 못 갑니다. 올라가도 다시 눌러줘야 돼요. 이게 이제 코스피 차트고 이게 코스닥 차트인데 일단은 달러가 이제 다음 주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예요. 아마 다음 주에 달러가 조금 꺾여진다면 우리 시장은 요 윗방향에서 돌려 세우려고 할 것이고 만약에 달러가 강해진다면 조금 지체되면서 할 거예요. 어차피 지금 여기 60선이고 수급선 이게 생명선 20선인데 20선, 60선을 데드크로스를 할 거라고요. 그럼 20선이 데드크로스를 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대체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급이 좀 약해요. 근데 다음 주에는 이제 달러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는 달러가 2주 후에 강해질 겁니다. 그때까지 시장이 잘 버텨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은 그냥 결대로 치는 게 맞아요. 달러가 강해지든 약해지든 다음 주 이후에는 이제 방향성을 좀 띌 건데 일단 달러가 강해지고 또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지 않죠. 특히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이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뭐 금리나 기대감이 퇴색한 데다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까지 제기가 되면서 반도체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가 쉬어가고 또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중소형주들 약세를 보였죠. 2차 전지 약세를 보였죠. 그나마 이제 바이오 힘으로 버텼는데 바이오도 최근에 약간 좀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 다만 이제
이번 주 바닥을 찍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의 그 교도보를 확보하는 그런 움직임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만 기존의 주도주가 반도체였다면 반도체 관련주 일부는 올라가겠죠. 다만 바이오나 또는 기타 쪽으로 순환매가 돕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보통 주가가 하락을 하면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래 조정, 이 조정의 3요소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하면 일단 행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행보가 나온 다음에 이제 기간 조정 마무리하면 튀어 올라가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박스권 등락 좁게 움직이는 구간에서는 이제 특정한 종목만 올라가요. 그리고 테마의 순환매가 짧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도주가 뭐가 될 것인가 이걸 잘 생각을 해보고 테마의 순환매를 쫓아가 보자. 자, 그럼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요러요러한 이유 때문에 개임주가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자율주행이나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또 화장품 관련주가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했는데 사실 일정에 따른 테마는 약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지만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주에 뭐 크립토닷컴이 또 맞춤형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한다. 그래서 가상화폐를 봐야 된다. 또 체코 쪽에 신구 원전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원전이나 뭐 챗 GPT 관련주나 또는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은 그닥 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일정이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시장의 주도주를 어떻게 잡아내느냐. 그것도 상승 초기에 어떻게 잡아내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흐름이죠. 그래서 오늘 타이틀은 바이오가 가야 시장이 산다. 왜 그럴까요? 자,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제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대형주들도 마찬가지고 옐로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도주였던 반도체가 쉬어갔니 이제는 그 투자자들이 좋아하고 또 코스닥에 집중이 되어 있는 바이오가 가야만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코스피 지도입니다. 자, 이제 시총 사이즈를 감안해서 이렇게 했는데 IT가 가장 세죠. 근데 요즘에 IT가 못 가죠. 자, IT가 반도체가 쉬어가다 보니 이걸 방해해 줄 수 있는 백기사가 누굽니까? 시총 사이즈가 큰 금융주 그리고 자동차가 방어를 해줘요. 근데 자동차는 방어를 해주고 나서 약간 쉬어가죠. 그 틈을 비집고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금융주들이 최근에 약간 좀 강해진 움직임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종목들이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어요. 물론 제가 보는 금융주는 앞으로 밸류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움직일 걸로 보여집니다. 뭐 이번에 KB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많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왔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IT가 반도체가 쉬어가면 금융 또 자동차로 방어를 해줍니다. 그리고 얘네들 또 쉬어가게 되면 그때는 철강이나 아니면 조선주가 움직이는데 이제는 조선주가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선주가 움직였죠.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코스피에 집중이 되어 있는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 쉬어갑니다. 자, 그럼 반도체 계속 삼성전자, SK 봐야 될까요? 저가 내려오면 매수를 해도 돼요. 그렇지만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좀 오히려 시각을 좀 달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옐로칩들도 약간 탄력이 둔화됐어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일단은 대중국 압박 전략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뭐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짓누르는 건데 실적이 좋아지고 또 금리나 기대감이 있다면 그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편입을 하게 되죠. 특히 요즘엔 뭐 AI 때문에 반도체가 이제 강해졌는데 금리 인상 우려감이 제기가 되면서 약간 이 탄력이 좀 둔화됐죠. 그리고 이제 이 빅테크 기업들은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에 많이 취약하단 말이에요. 빚을 내서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반도체 모멘텀이 금리 인상 우려감 때문에 AI 모멘텀이 약해졌고 그로 인해서 반도체 섹터의 약세를 보였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이 엔비디아에 우리 HB 한번 써봐 했는데 시제품 쓴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실적도 좋고. 근데 이제 그런 움직임 따라서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아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도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대형주는 달러 약세 기조도 포함이 되어 있대요. 시장이 안 좋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미국이 조정을 받으면 일단은 대형주에서 뺀단 말이에요.
근데 중형주들은 이제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들은 HBM으로 뭐 한국의 엔비디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잘 움직여 주는데 일단 이런 종목들도 탄력이 둔화됐어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도 약간은 이제 이빨이 하나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1선 하락하는 것만 좀 조심해야죠. 자, 그러면 반도체 라지캡, 스몰캡, 옐로우 칩들이 이제 약간 쉬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올라가는 게 뭐냐? 스몰캡들이 올라갑니다. 근데 스몰캡 관련 중에서 항상 시장은 새로운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그런 종목들이 잘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뭐 HBM 또 온디바이스 뭐 CXL 또 뉴로모픽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유리기판이죠. 저도 유리판 관련주를 국고처에서 무료 공개 방송에서 그리고 저도 또 고객들에게 제시를 해드려서 뭐 200%좀 못되게 올라갔는데 여전히 이제 이 유리기판 쪽에서 순환매가 나오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리기판 관련주나 아니면 성장성이 잠보가 되어 있는 그 지역별 초기 종목들이 있죠. 자, 이런 종목들은 움직임이 계속해서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신선한 이슈와 재료를 머금거나 성장성이 담보가 된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을 잘 보시면 좋다. 특히 이제 삼성전기가 좋아.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HBM에서는 뒤졌지. 이번에 유리기판 쪽에서는 상용화를 빨리 드라이브를 걸어서 우리가 이쪽에서 이제 기술을 선점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글로벌 기업들하고 빨리 업무 협약도 좀 체결하고 삼성그룹 내에서도 뭐 단일화해서 R&D를 추진해 보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음 주에는 또 일부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기피하는 게 아니라 성장성이 담보가 되고 상승 초기에 있는 스몰캡이라면 승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코스피에서 반도체가 쉬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풍선을 누리게 되면 한쪽으로 부풀죠, 풍선이. 그래서 이제 주로 올라가는 게 이제 조선주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조선주들은 과거에 보면 조선주들이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조선주들은 사실 수주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로열티를 많이 지급해요. 보통 보면 이제 조선주들의 화물창이 있어요. 화물창에 보면 격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멤브레인 타입인데 그 프랑스 GTT한테 성과의 5%를 로열티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곰은 제주가 넘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 우리가 수주는 많이 해서 실적은 좋은데 로열티 때문에 수익이 안 좋다. 근데 이제 한국형 화물장이 개발이 되면 그로 인해서 실적은 더 폭발적으로 나오고 그걸 선반영시키죠. 그리고 불황에도 K조선이 수주가 이만큼 된다. 수익성만 좀 담보가 된다면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산주들이 조금씩 올라가는데 저도 방산주를 이제 제시를 해드렸는데 방산주는 지금 생각보다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고조되어 있죠. 중동 걸프만이나 또는 유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다 보니 야, 한국 천문 써보니까 정말 좋더라. 너도 한번 써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방산출이 본물을 이죠. 우리 정부는 이제 이 틈을 노려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방산주들은 이제 잘 움직이는데 앞으로도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자동차 관련주들은 코스피가 약해질 때 아까 지수를 방어해주는 백기사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은 일단 북미나 인도 쪽에서 매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실적은 계속 우상향 기조로 이어가기 때문에 좋다. 다만 이제 이번에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5월 달에는 어떻게든 밀고 올라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수급이 꼬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좀 써야 되고 그다음 이제 우주항공은 새로운 먹기이다. 제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달 탐사 프로젝트를 이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여기에 뭐 미국을 이시해서 뭐 일본, 한국, 필리핀 이런 쪽에서 이제 다 같이 도전을 하고 있고 우리도 이런 시대 요구에 부응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판 나사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주항공청 다음 달에 개청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도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보겠다. 이런 이제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계속 좋아진다. 그래서 저는 작년 그리고 뭐 올해도 마찬가지고 우주항공주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전애들을 뭐 집중 베팅을 해서 가져갈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저런 것들은 묻어두면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런 흐름. 그리고 이제 은행주들은 자동차와 더불어서 반도체 약세를 방어해주는 그런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은행주들은 실적도 좋죠.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는데 금리 인상 기에도 은행주들은 실적이 좋단 말이에요. 순이자 마진이 좋고 또 요즘에 돈도 많이 버는데 너희들 급여만 많이 주지 말고 좀 배당 좀 해달라 했는데 실제로 이제 KB 같은 경우에 배당을 그럼 우리 분기별로 3천억 정도 할게 이렇게 하면서 강한 움직임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이제 금융주들이 강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보험주들도 다시 한번 올라가고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이제 증권주도 올라간대요. 그래서 금융 트로이카 3인방도 강한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 천병에는 은행주들이 서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스피는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뭐냐? 2차 전지는 시차를 두고 가야 돼요. 그러면 바이오가 가야 된단 말이죠. 지금 코스닥의 시총 사이즈를 이렇게 보면 지금 2차 전지 쪽이 완투펀치지만 반도체 옐로치들도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특히나 중요한 것은 여기 HLB, 알테오젠, 뭐 삼천당 제약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이 세 가지 섹터로 움직이는데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쪽은 약간 약세를 보이죠. 그리고 반도체도 투자 심리가 약간 위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2차 전지 쪽 반도체보다는 바이오의 움직임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은 좋다. 왜 바이오주들은 앞으로 시장의 대세가 될 수 있냐? 일단 성장률이 하락을 하고 있죠. 미국도 성장률을 하락을 하고 있고 우리도 성장률이 하락을 해요. 자, 근데 과거에 보면 성장률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도 바이오나 제약주는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보였다는 거죠. 왜? 자, 우리가 전쟁 난다고 약 안 먹습니까? 돈 안 벌린다고 병 치료 안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쪽은 성장률이 하락 국면에서도 좋다. 물론 이제 금리가 하락하고 R&D를 진행하고 임상을 잘 진행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데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들은 금리 인상기에 안 좋은데 얘네들은 금리 인상기에도 좋다. 그리고 시총 사이즈가 크고 미국이 이제 대중국 압박 전략을 하게 되면 하나씩 두 개씩 그런 정책을 내놓습니다. 뭐 반도체 그러면 뭐 규제를 하고 중국 부품 쓰지 마, 또 중국에 투자하지 마, 또 마지막에는 이제 보조금 줄게. 너희 빨리 공장 이전해. 이렇게 하죠. 바이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원료의약품 미국에서 생산해내 또 중국 바이오 기업들하고 서로 뭐 투자하지 마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 국가는 이제 이 미중 간의 패권 전쟁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 방안을 모색을 하겠죠. 이러면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코스피 쪽을 줄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코스피 쪽에 자금을 줄이게 되면 그게 코스닥 쪽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반도체를 밀어주는 분위기에서 약간 퇴색을 했죠. 우리 정부는 이제 이번에 어떤 선거 때문에 약간은 그래도 야당에게 약간은 좀 밀리는 움직임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대선을 위해서는 이걸 만회하려고 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책을 잘 펼쳐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바이오 쪽의 정책도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좀 잘 못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도 밸류 프로그램을 해서 많이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바이오야 뭐 하물며 좋은 정책이 나올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천병에는 HLB, 알테오젠, 삼천당이 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가 시총 사이즈는 크지만 절대적인 강세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이 좋다. 특히 이제 쭉 보면 5월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하키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5월 달 건 안 나왔는데 5월 말에도 지금 하키가 예정이 되어 있고 계속 줄줄이 이제 하키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 흐름 따라서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엔캠처럼 21선에 안착을 하게 되면 튀어 올라간다. 그때 이제 알테오젠도 이런 모습이고 또 HLB도 저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HLB가 21선에 안착했죠. 오늘 살짝 흔들어주는 것은 이제 가겠다는 의지죠. 그래서 조만간 이제 5월 16일까지 그 결과를 이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움직임이 좋아진다. 그리고
알테오젠은 약간 밀리긴 했지만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가 강한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삼천당 제약도 이제 저만제 또는 황관변성 바이오시밀러 이제 오리지널 약이 5월달, 미국은 5월달, 유럽은 이제 9월달에 이제 특허가 만료되죠. 그래서 존재 가치를 이제 뽐낼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오면 어느 하나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 바이오주들이 너도 나도 뒤따라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자, 이 숫자는요, 뭘까요? 이게 알테오젠 수익률, HLB 수익률, 또 삼천당 제약 수익률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고점 부근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약간 빠지긴 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살찌우려면 이렇게 폭발적인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제 고객 중에 보면 마이너스 1억 5천을 손해본 투자자가 계셨는데 그분은 마이너스 50, 30, 40 이렇게 한 6, 7개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되고 물어보는데,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안 좋은 건 버리고 좋은 종목을 자꾸 포트에 담아 놓으면 이 종목이 올라갑니다. 대신 대세 상승이 가능한 종목을 들고 가야 된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 종목, 또 어느 순간에 이 종목, 중요한 시차에 이런 종목을 포트에 편입하느니 지금은 3종목이 다 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새롭게 바이오 종목 중에서 정말 마지막 하나 남은 알테오젠 같은 종목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목을 또 포트에 편입해 놓으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억 5천의 빚을 마이너스를 다 갚고 오히려 수익이 많이 났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던데, 자, 앞으로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는 반드시 좋은 종목 편입해 놔야 된다.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시장을 앞서 나가는 전략을 드렸고 제가 대체적으로 시장에 맞는 전략을 드렸을 거라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 반도체가 올라가, 내일은 2차 전지가 올라가, 이런 쪽에만 신경을 썼던 투자자들은 모조리 물렸을 거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지 마시고 바이오는 반드시 한 종목은 투자를 해 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수가 아직 바이오가 본격적인 랠리가 나오기 전에는 테마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정도 테마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스레드. 자, 스레드가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메타 기반의 텍스트 SNS가 스레드인데, 우리 예전에 트윗 아시죠? 트위터 지금 이제 X로 바뀌었는데 여기 G를 넘보고 있다. 지난달 12월 달에 어플 다운받은 거 보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더라. 오히려 이런 X는 41위에 머물고 또 나머지 것들도 상당히 안 좋다. 근데 지금 계속 다운을 많이 받고 있고 일평균으로 보면 2,800만 명 사용하고 있다. 이제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중국의 그 틱톡 제가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고 이런 걸 이제 의회에서 통과시키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이제 스레드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주로 광고 관련주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서 이 3인방 그리고 플레이디, 와이즈버지, 이네였네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포석을 깔고 이 플레이디를 이번 주에 이제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급등이 나오겠죠. 이번에 이제 메타가 조정을 받다 보니 얘네들이 제대로 약발이 안 먹혔어요. 근데 다음 주에는 그 약발이 먹힐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요즘 걸출한 테마가 없어요. 자, 이런 구간에서는 어떤 종목을 해야 됩니까? 구리 관련주를 해야 되겠죠. 구리는 왜 올라갑니까?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먼저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박사란 칭호까지 줬을까요? 그래서 구리 박사. 예. 자, 그럼 이제 구리값이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전력망 투자 확대에 따라서 전선이나 케이블 이런 수요가 증가를 하겠죠. 그런 이제 관련주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구리 강산을 가지고 있는 그 곳에서 또 감산을 하고 그러면서 수급이 악화되죠. 또 선진국에서는 그 AI 투자가 많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데이터 센터도 많이 짓고 그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폭증한다. 그렇다면 이제 이건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이건 조금만 신경 쓴다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케이블 수요는 해저 케이블 수요도 늘어나고 하면서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순환매 흐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전선, 그다음 오늘 전선 움직였죠. 그다음에 이제 구리 관련 주들 뭐
이구 산업이나 이런 종목들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대원 산업을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이구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또 움직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구 산업도 리포팅을 해드려서 3번이나 해드렸어요. 지난주에. 그리고 또 하이스틸을 이제 이번 주에도 해드렸는데 하이스틸은 단기로 본 거죠.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환매 흐름을 잘 파악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멋진 승부를 할 수 있다. 제가 2분만 더 쓸게요. 자, 그러면 시장이 안 좋을 때 딱 한마디. 매일 먹고 크게 한 방 먹자. 이 투트랙으로 가는 게 맞다는 이야기죠. 이 투트랙으로 가면 거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자금이 쪼그라든 분들도 괜찮다.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하루에 5%만 수익을 내봐라. 꾸준히. 그러면 한 달이면 더블이 된다. 그럼 한두 달 모아가지고 4,000만 원 정도 시드머니가 되면 5%만 내봐요. 그럼 매달 4,000만 원 불리죠. 그럼 요 중에서 한 500 정도는 생활비, 품위주비 쓰시고 나머지 3,500만 원은 수익 쪽에 베팅을 하는데 어떤 종목? HLB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을 베팅을 해야죠. 326% 올라갔고 알테오젯 424% 올라갔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계좌에 팡 찍힌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 사게 만들고 끝까지 끌고 가게 만들고. 근데 이제 매일 장이 열리고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리포트를 가지고 제가 매일 작성하는 리포트입니다. 시황도 있고 테마섹터 움직임도 있고 오늘장 공략주라고 해서 50주를 공략해 드립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이제 이번 달 4월 달 수익률이라는 거죠. 승률 한 90% 이상은 나와요, 평균.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종목당 평균 수익률이 한 15%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암만 용을 써도 백날 다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간혹 못 올라가는 종목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하루에 우리가 5%만 수익을 내도 한 달이면 더블 시세입니다. 근데 내가 돈 1,000만 원만 가지고 이 종목을 한번 매수를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뭐 원전 관련주가 움직이면 원전 관련주, 금가 관련주가 움직이면 금가 관련주, 또는 유가 관련주나 또는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면 이런 종목들로 하고, 또 구리 관련주가 움직이면 이런 거 해야 되고, 또 바이오가 움직이면 바이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다 하지 말고 하루에 한 종목만 해보자. 첫 번째 종목은 좀 안정적인 종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초보자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약간 수급이 붙어 있는 종목, 세 번째는 바로 움직이는 약간의 리스크는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근데 나는 첫 번째 종목만 하겠다 그러면 이 종목만 해요. 1,000만 원 투자하면 얼마예요? 350만 원 벌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만 다 공략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4월 달에 일평균 수익률이 16%, 1,000만 원 투자하면 한 150만 원 벌 수 있는 흐름이죠.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을 투자했다면 160만 원을 벌 수 있죠. 자, 이걸 다 뭐냐? 3분의 1만 벌어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마련할 수 있다. 1,000만 원 가지고 5%만 내도 더블 시세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큐리옥 바이오스 사이언스를 해드렸는데 당일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런 경우 많아요. 당일날 첫 번째 종목을 해드렸는데 상한가 갔고 차익 실현 문자도 보내드렸고, 또 오늘은 대원전선을 해드렸는데 또 오늘 당일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한가 들어갔으니 다음 주 월요일날 차익 실현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보유한 것은 이렇게 해드렸고, 지난주에는 우진엔텍 그리고 IMP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종목인데 당일날 상한가 가는 게 많아요.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리포팅해드렸던 선익 시스템까지 올라가서 한 100% 가까이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한가가 많다. 그리고 이제 제시해드리면 꼭 VI가 거의 발동이 되면 이제 제가 문자를 보내드려요. 그리고 VI 발동이 되면 아침에 시초가부터 시작을 해서 10%가 나와야만 VI가 발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리 관련주가 움직이는데 구리 관련 대체주가 뭐냐, 그래서 이런 종목 바이오스마트 해드렸고 당일날 17% 올라갔고, 근데 팔면 그때가 꼭 꼭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시간 이내에 팔면 된다. 직장인 사업가도 아침에 9시 7분에 매수해요. 그리고 급등하면 1시간 내에 팔아주면 하루에도 이런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큐라클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제시해드렸는데 제가 차익 실현 문자를 보내드렸죠. 그랬더니 그때가 꼭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번 주에 보면 하이스틸도 해드렸고, 또 KBI 메탈이나 또는 강스텐 바이오텍도 오늘 해드렸는데 천천히 올라가요. 그래서 15% 올라가서 딱 고점에서 때려줬더니 그때가 꼭지였다.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어제 오늘은 좀 세게 올라간 종목을 좀 제시를 해드렸어요. YC 어제 사가지고 한 40% 가까이 올랐죠. 바닥에서 제시해드렸을 때 대비해서 211% 올라갔는데 일단 YC 같은 종목, 그러니까 반도체나 이런 종목 중에서 이렇게 잘 올라갈 수 있는 걸 제가 발굴을 잘하거든요. 어떻게 매수하냐? 간단해요. 아침에 리포트를 보고 아침에 9시 3분, 6분, 7분 3분 할로 해요. 1,000만 원 산다면 3분 할에. 그래서 급등 나면 일부 차익 실현해줘. 이 대원전선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매수해요. 그래서 상한가도 가고 상한가 가면 그 다음날 팔아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최근에 SDN이 53% 올라갔고 또 이구산업은 90%, 또 KBI 메탈이나 한국석유도 최근에 제시해드렸죠. 그러니까 항상 이슈 있고 상승 초기에 있는 것만 공략을 해드려요. 그러면 정말 재미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 뭐 YC캠처럼 뭐 100%, 필옵틱스처럼 148, 자람은 255, 하미는 눈 감고 들고 가라 656. 자,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투자자들이 이걸로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매일 먹고 크게 한 방 먹자. 시장이 수익 종목 베팅을 하고 매일매일 한 종목만 찍어서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거 단기 매매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즐거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